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홍순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책을 받았습니다. 책을 받았는데 책 안에 혜민 아빠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 책에는 이제 혜민 아빠 이름이 들어가서 어제도 혜민이가 그러더라고요. 내 이름 없으면 책 못 낸다고. 어떤 트위터 아니면 페이스북 블로그 참 오랫동안 혜민 아빠라는 이름 닉네임으로 오래 살아왔고요. 오늘도 혜민 아빠 홍순성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의뢰를 받았을 때 뭘 할까라는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인데 저는 이제 인터뷰를 많이 진행합니다. 사람들과 만나 얘기하고 또 그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풀어내고 있는데 풀어내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또 제가 또 살아가는 또 다른 얘기도 있는데 가장 요즘 많이 트렌드하고 얘기도 많이 하는 어떤 스마트폰 얘기를 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이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으로 여러분 앞에 자리에 섰습니다. 가끔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먼저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받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전화 받아서 이번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꿀 건데 뭘로 바꾸면 좋을까? 어떤 게 좋을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기기가 좋을까? 가끔씩 이제 전화를 받는데 그 부분에 이제 아이폰이 좋을까? 아이패드가 좋을까? 아니면 갤럭시가 좋을까? 캡이 좋을까? 그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 안에 전화가 돼? 안 돼? 아니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런 것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스마트폰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이 되는 전화기를 바꾸는 게 이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카카오톡이 되는 전화기가 아니라 이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것들을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은 뭐가 좋은가? 제가 오늘 앞에 여러분의 어떤 연사분들은 재미와 감동을 줬지만 이번 시간에 저는 어떻게 보니까 정보를 주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스마트폰은 일상에 많은 분들이 어디서나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뭔가 내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전파 또는 방송이나 언론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아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막상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데 여름휴가를 갔어요. 여름휴가를 갔는데 막상 딱 스마트폰이 여러 기능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자료를 달라고 해요. 근데 저렇게 이제 편하게 가족들과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자료를 달라고 해요. 막상 그러면 황당하거든요. 어떻게 주변에 PC방을 가야 되거나 아니면 노트북을 꺼내서 인터넷을 연결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스마트폰은 쉽게 내가 갖고 있는 파일을 연결해서 요청한 파일을 바로 전달할 수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작업을 통해서 5분 안에 요청한 자료를 전달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급한 거 어차피 이제 휴가를 가더라도 필요한 사항은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면 빨리 처리하고 나머지 어떤 생활을 즐겁게 생활하는 부분들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한 삶을 좀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제 개인은 이번에는 이번 어떤 강의 시간에는 저의 가족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내 그다음에 혜민이 우리 가족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스마트폰으로 또는 또 주변의 내 지인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하고 또 그런 어떤 대부분의 생활들이 스마트 기기에서 빠질 수 없는 상당한 많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박찬욱 감독이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촬영했다고 하기 전에 저는 그 이전부터 스마트폰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예인을 인터뷰하거나 아니 일반 사람들 인터뷰할 때도 커다란 저 뒤에 있는 큰 지미집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단지 그냥 스마트폰 하나에 삼각대를 갖다 놓고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사실 인터뷰라는 자체는 그 사람의 진솔한 얘기가 중요한 거지 화질이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책을 쓴 것도 상당 부분은 거의 50% 가까이 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동을 하면서 책을 스마트폰으로 썼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문자 보내고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문자라는 자체가 140자 금방 이렇게 40자 정도는 금방 써 내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동을 하면서 필요할 때 플랫폼이나 아니면 잠깐의 커피숍 안에서도 써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 그때 써 내려간 조그만 것들을 묶어서 이제 한 권의 이제 책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런 어떤 역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좀 전에 인터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풀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나씩 구체화 시킨다면 좀 복잡한 얘기가 될 것 같지만 대부분의 어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단순한 어떤 어플에 의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좀
좀 편리하게 상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런 대표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환경 같은 요즘 많이 이제 아이클라우드나 뭐 유클라우드나 많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업무적으로도 풀어가야 되고, 개인적인 생활, 일반적인 생활들도 풀어나가는데요. 그 클라우드 환경 부분들로 풀어가면서 어제는 그 여러 클라우드 얘기 중에 하나가 그 가족 이야기를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적어냅니다. 근데 주변에 아는 사람은 이제 회사 이야기도 풀어내가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어떤 노트 어플을 통해서 그 어플에 가족의 일상사, 뭐 음악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번에 이제 혜민이가 피리를 니코더를 불러서 니코더의 음악 이야기를 풀었다면 그 니코더를 촬영을 하고 아니면 녹음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가족 이야기라는 곳에다가 이제 풀어놓거나, 아니면 저기 업무적으로 풀어간다면 업무 노트라든가 아니면 그 업무 파일들을 놓고 생활을 한다거나, 그런 어떤 복잡한 부분들을 이제 같이 개인도 있고 업무적인 걸 같이 풀어가니까 저의 경우라면은 이제 클라우드 환경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편리하게 생활하는 부분,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직장 생활에서 대부분 이로운 부분인가 아닌가 싶은데, 뭐 이런 것보다 또 다른 거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 저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풀어가는 부분들이고요. 저런 부분들은 사실 일반 직장인 분들 많은데, 그와 반대로 저희 그 아내 혜민 엄마는 어떻게 풀어가냐. 사실 혜민이 엄마는 그 지난 겨울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바꿔줬습니다. 처음에는 야, 주부가 뭐가 필요하냐. 사실 그렇잖아요. 주부가 필요하냐. 비용 비싸다라고 했는데, 바꿔준 지 2주 만에, 그냥 딱 손에서 놓지를 않습니다. 뭐 아시잖아요. 이렇게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그러니까 물음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근데 가장 즐거워하는 거는 검색이었어요. 검색. 드라마가 나오면 드라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나오면 그때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궁금한 것들을 바로바로 검색을 해가지고 궁금한 것들을 이제 못 참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나가는 부분들이라. 아니면 이제 아침에 아내가 이제 혜민이를 이제 데려다 줄 때, 그때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어떤 음악 프로그램에 라디오 음악이 나오면 그 음악의 제목, 노래 제목을 검색한다거나,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이 되게 편리하고, 또그 일상에서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머릿속에 담아져 있는 내용들을 하나둘씩 이제 메모를 하면서 메모를 해둔 거를 이렇게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조금씩 올리는 작업들, 그런 것들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게 되는데요. 거의 1년 동안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진짜 생활하기 없죠. 얼마 전에는 그 이제 혜민이가 5학년입니다. 그래서 5학년인데 학교를 이제 가면 이제 스마트폰을 꺼서 갖고 가야 되는데 끄는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벌써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제 기존에 있는 피처폰에 대해서 끄는 방법이 모를 정도로 참 과거를 금방 잊어버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혜민이는 어떻게 생활할까? 혜민이도 지난해 초에, 그러니까 올 초에 이런 아이팟과 아이패드를 이제 제공을 해줬는데요. 그 뒤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5학년이다 보니까 뭐 영어 공부도 하고 그걸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도 이제 편리할 때 음악을 듣는데, 과거에 음악을 이제 전해주려고 하면 대부분 이제 파일을 넣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지금은 스트림 멜론이나 아니면 벅스 같은 걸로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똑같이 우리 그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애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편리하게 이제 무료 메시지라든가,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환경 속에서 편리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 최근에 택시기사분한테 한 중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급한 길에 광화문에서 경희대까지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돼. 한 20분 안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많이 막히는 도로라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실시간 내비게이션을 켜고 한번 가시자고 했는데, 정말 20분 안에 도착했던 택시 운전수 그 아저씨 분이 바로 이제 스마트폰을 사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진짜 실시간 내비게이션은 영업에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마 요즘의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과연 문제는 없을까? 이런 어떤 스마트폰에 우리가 편리하게 생활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로움만 있는 것일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인데요. 앞전에 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했을 때, 그러니까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음식이 앞에 놓으면 음식을 먹기보단 사진을 먼저 찍습니다. 이게 습관화가 된 것 같아요. 놀러를 갔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세 가족이니까 세 가족이 같이 놀러를 갔는데, 세 가족이 간 게 아니라 트위터를 갖고 데리고 가는, 전 세계 사람을 같이 이제 여행을 간 것처럼 많은 얘기들을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트위터에다가
쏟아내는 어떤 부분들. 그게 아마 이제 저의 어떤 큰 문제점이 아닌가 싶고, 스마트폰을 거의 놓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고, 또 이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손에 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또 이런 어떤 문제점. 또 하나, 태민 엄마는 어떤 부분들이 있나. 사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만, 도심 속에서 길을 가끔씩 잃어버려요.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못 찾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이제 군대를 나온 사람들 보는 게 지도를 많이 이렇게 볼 줄 알아서 스마트폰을 켜놓고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못하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또 내비게이션만 믿고 길을 따라갔는데 분명히 1시간 정도면 올 수 있는데 못 오고 있어요. 아무리 실시간 내비게이션만 실시간으로 막히는 거는 해결을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일상에서 또 다른 부분들을 문제가 있는 것. 또 아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가끔 이제 놀러를 이제 가족들 간에 놀러를 갔는데 이 아이한테 한번 아이패드만 한번 주기만 하면 한 2시간 동안 조용해요. 뭐 그런 부분들. 너무 이제 몰입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항상 인터넷이 필요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 말고도 우리 일상에서 불안한 사항들, 스마트폰이 어떻게 됐을 때 불안한 사항들,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을 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많은 남자들이 아내 손에 넘어갔을 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이런 편리함 속에 상당히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의 여유를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 간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친구들 간에 오래간만에 만나더라도 실제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그 친구들 통해서 뭐 주고받던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 자체는 스마트폰과 얘기하는 거죠. 친구와 스마트폰과 같이 만나. 그러니까 친구도 그 친구, 어떤 또 다른 제3자를 같이 데리고 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또 집에는 결국은 집에 가자마자 어디 가죠? 충전하러 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일상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지나친 디바이스에 또 의존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바보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또 지식의 어떤 깊이가 스마트폰에다가 던져놓고 내가 직접 가지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지나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또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풀어가면서 그럼 사용자가 어떻게 스마트해지려면 어떻게 할까? 한번 내용을 보자면 사실 기능이 많다고 스마트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제일 먼저도 어떤 스마트폰이 가장 좋으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분이 스마트폰을 얻었더라도 결국은 카톡만 쓸 거거든요. 그 외에 게임이나 몇 가지 부분들. 결국은 이런 어떤 스마트폰은 사용자가 스마트한 환경들을 이해하고 풀어가야 그리고 또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에 맞게끔 그 스마트 기기가 업무에 적용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전문직이 그런 부분들을 맞춰줘야 더 적합한 디바이스로 만들고 그게 나에게 이로움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들이 결국은 또 스마트폰은 점차 우리의 어떤 가정의 환경과 사무실의 환경과 우리 사회 전체적인 환경으로 사회적 현상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업무의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고요. 그 공존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의존하기보단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 때로는 지도를 알아야 주변의 환경들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리고 교통도 이해하는 것처럼 좀 더 아날로그적인 또 다른 부분들까지도 그런 경험치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고 스마트폰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풀어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얻게 된다면 결국은 여러분들도 좀 더 편리한 그리고 스마트 기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 훨씬 더 이로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는 이제 혜민 아빠 홍수성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